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격국론입니다. 7장. 논용신에 있어서의 원인은 성이 되어 있는 원인인데 패를 얻는 경우가 있고요. 패를 얻었는데 이름을 얻는 거죠. 이루어졌죠. 이제 그러니까 변화가 불일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7장이에요. 이번에 7장인데 한번 총정리 겸 한번 그동안 6장까지 했던 걸 한번 복습 삼아 그렇죠. 예, 복습 삼아 한번 할까요? 1장이 뭐였었죠? 1장이 논용신이에요. 1장 논용신. 용신이 어떻게 논해질 것인가. 그건 뭐예요? 오직 용신은 어디서 나온다? 원령에서 나온다. 원령. 네, 월지에서 나온다. 라는 거예요. 용신. 그 쓰이는, 사주에서 쓰이는 용신은 어디에서 나온다? 원령에서 나온다. 그리고 2장. 한번 또 볼까요? 2장. 용신의 성패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성에서 패. 근데 성을 댔다가 원인이 원인에 의해서 폐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 폐가 의해서 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2장에서도 용신의 성패를 얘기했다. 용신의 성패. 이루어지느냐, 폐, 일그러지느냐, 깨지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패에서 요게 또 갈라졌죠. 구응. 구할 수도 있고 응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심여첨 선생은 원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설화고가 이 성패장과 구응장을 따로 띄고 3장에다가 뭐를 했다? 논용신 뭐죠? 변화절 넣었어요. 용신 변화절과 또 구응장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3장의 용신변화절, 4장의 구응장, 5장의 논용신 변화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게 뭔 중요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성패가 있기에 제가 한번 성패에 대해서 구하고 응할 수 있는 거.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구응이 또 나와요. 성패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6장이 뭐냐면 격국의 고저예요. 격국의 격에서의 높고 낮음. 그렇죠. 완벽하냐. 격국의 고저가 돼요. 6장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7장이 논용신 원인이 성이긴 한데 폐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폐격인 경우인데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한 것은 왜 했냐 하면은 이 성패를 진실로 한번 이게 진짜 이루어졌을까? 그런데 이루어졌는데 폐격이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주를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팔자 중에는요 변화불일. 변화하는 게 한결같지 않아요? 마침내 이른바 그래서 성패로 나눠야 된다. 성과 패의 가운데서도 변화하는 게 불축.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른바 모름지기 어떻게 해요? 성에서 원인이 있는데도 패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패인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길신인데 이게 폐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번이에요. 시고로 상관이 화해서 재성이 됐어요. 이건 격이 이루어진 거죠. 왜? 상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거니까 국으로 써요. 재성으로 써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요. 자, 신생해월이에요. 그러니까 상관격이거든요. 상관격인데요. 득정화를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왜 쓸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게 아마 정화를 쓰는 이유는 금수상관 희견관으로 해서 이거 편관을 쓰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지의 묘미가 해묘미 목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재성이 오히려 살을 도와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당살, 살과 무리를 이루어서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폐격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금수상관이에요. 그런데 희경과를 하고 있어요. 물론 칠살이 있긴 하지만요. 할 수 없이 해미를 쓰기 위해서 정화를 위로 올린 거죠. 정화가 투출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해명이 목국을 이루면서 뭐예요? 이 칠살을 도와주니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그러니까 재성과 살이 무리를 이루면 살은 여타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인성이 칠살을 쓰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요, 인성이 칠살을 쓰겠다라는 것은 일주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주가 약해서요. 격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이게 뭐예요? 계생 신월이에요. 이건 벌써 신월에 태어났다면 일주가 약한 건 아니죠. 추급이 중중해서 또 재성이 또 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재성으로서 이 인성을 덜어내려고 하는데 살을 만났어요. 그러면 재생살, 살생인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성에서 폐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안 좋다라는 것이죠. 이거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병화로서 이 살을 인성을 좀 인수를 덜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살이 살이 아니라 정관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또 화생토, 토생금을 이루어서 오히려 더 인성이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여차지류는 불가승수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대체로 성에서 폐격이 되는 것이 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3번은요. 이제 폐에서 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과 인이요. 상관을 만났어요. 인성과 관성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피해야 된다는 거죠. 격이 폐했어요. 그런데 무술월이에요. 이거 이따 그려드릴게요. 연애는 병이고 시에는 임이에요. 그러면 임수가 불능 무토를 넘지 못해서 병화를 극하지 못한다. 이것은 반대로 능히 일주를 설해서 폐에서 성이 된 것이다. 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지금 상관이잖아요. 그 신금에서 상관이죠. 이 상관인데 정관을 극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술월에 태어나서 무술월이다. 임수가 무토를 넘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병화를 극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해서 쭉 뽑아들여서 보기에는 엉성하게 이건 폐격이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수가 식신을 만났어요. 봉식이에요. 그러면 인수가 식신을 극하느라고 폐가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경생유월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경생유월이라는 것은 양인격이죠. 연의 병이고요. 월의 정이에요. 시상의 봉임을 만났어요. 이거는 결국은 식신이 합관을 해갖고 유사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관살이 부잡해서 살국이 오히려 청해졌다. 이것은 폐에서 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관살 혼잡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금을 극하려고 하죠. 물론 이렇게 되면 관살 혼잡인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 병정환을 써야 됩니다. 양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심해점 선생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 놨긴 했는데요. 솔직히 유금 하면 임수 있고요. 이건 할 수 없이 병정환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정임합을 해서 이 살만 하나 남겨서 깨끗하다. 그러니까 심해점 선생은요, 살도 싫어하시고요, 관살 혼잡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살은 살대로 있어야 되고, 관은 관대로 있어야지, 관이 두 개라도 싫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여차지류가 역시 불가승순이 대체로 원인은 폐의 원인이지만 성을 이룬 지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해점 선생의 결어예요. 마지막 결어는 그 사이 기괴라 그러죠. 기괴. 우리는 아주 기괴한 사이에서도 변환이 무궁하니 오직 그 이치는 어디에 달렸냐? 권형지, 저울대지를 잘해서 사주를 살펴라 이거예요. 이렇게
형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 이게 곤양이 저울대지라는 거예요. 수 반드시 제 관리 이치를 따라서 봐야 되는데 인 시에 따라서 발화 화로 변할 수 있다. 유타 이 여러 가지로서 시작하는데 기기괴괴하지만 여기서부터다. 오직 일정지 지당하다 한 가지로만 마땅하다 지당하다라고 하면서 불역지론 바꿀 수는 없다는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명을 보는 자는요 무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고요 무하는 거예요. 또 오직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불하라고 고집 부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로만 해서 마땅히 지당하다라고 해서 불역지론을 하지를 말고 이런 저런 이런도 현혹된 거 없이 반드시 고집 부리지 말고 불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고집 부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줄을 달았습니다. 심해천 선생의 이 7장 설명이 너무 간단하다 생각하던 차에 설하고가 도움을 주었다. 이제 설하고 이게 평주예요. 결론적으로 요거 뒤에 있습니다. 인성이패 원인은 성인 줄 알았는데 패가 되는 경우와 원인은 패가 되는데 성이 되는 것은 그 얘가 불일 한결같지 않다. 자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양조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책이요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내렸으니까 이쪽에다 실어놨다라고 해서 요 사례명저 두 개를 실어놨네요. 앞장입니다. 앞장을 설명해요. 자, 이게 계직이 되는 사람인가 봐요. 남통은 뭐라고 해서 제가 했나요? 각주 처리가 되어 있는데 중국 장수성인을 보시네요. 남통, 장수성에 있는 장, 계직의 조다. 그래서 화염토조하다. 맞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개수가 자윤하는데 무게이라 합을 해서 재성을 재해서 패한 듯 하지만 그러나 원인은 무게가 합하를 해갖고 격이 성격이 됐다는 거예요. 전환격으로다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성이 강해서 일주가 왕해졌으니까 전환격이다. 차는 패에서 득성이다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태어났어요. 음년생이죠. 그러면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사하고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봄까지는 괜찮아요. 이 사주가요. 그러나 겨울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계직의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왕한 사주들은요 항상 불안불안해요. 대운에서 이 왕한 사주와 싸움이 일어나면요 분명히 패가 되는 거예요. 대운도 봐야 되거든요. 여기네요. 계직 뭐나요? 요거네요. 거꾸로서 잘안 보이네요. 예, 이거 수 못 씁니다, 절대. 그러니까 바로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사람 성장 성의 자리 장급 내려놓고 종합병원에 들어가서 들어놓아야 될 사주죠. 예, 이 사주 이렇습니다. 종합격은 이렇게 한때 약 한 20-30년은 좋아요. 이 진토대운도 안 좋잖아요. 그러나 이때 지금 이 사람은 들어놓아야 될 사주다라는 것이죠. 다음 사주 봅시다. 예. 이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월령이 7살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지 양인이고요. 이게 양인이죠. 예, 임자.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임자일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살과 인이 격을 이루었다. 왜? 이게 수가 강하니까 살을 쓸 거 아닙니까? 무술. 이 병화도 좋죠. 시간투 경. 예, 저거 식신이에요. 아주
식신이란다. 편인이죠. 예. 편인, 화살. 살을 화했다고 하는 게 좋은가요? 본래는 아름답죠. 이게 살이 화하니까. 그러나 제 살인격에서는, 살과 양인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칠살로서 어긴 양인을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편인은 위파격이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수만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체 토하 용조예요. 이렇게 쓰는 사주예요. 이것도 못 써요. 이것저도요. 인성, 원인은 성인데 얻었다, 패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주가 화토로 흘러야 돼요. 네, 화토로 흘러야지. 수체 토하 용조니까요. 물론 수가 강하니까 목도 좋아요. 술, 신유, 술 했으니까 화자축월은 30년은 고생을 해야죠. 네, 그러고 나서야 목화, 운이 들어와야만이 좋은 사주가 된다. 목은 밖에 쓸 수 없겠네요. 임자 일주로 해놨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겠죠. 28살이라. 이 대운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 늙었죠. 물론 장수는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28인데요. 군대 제대해서 고생하고 방황을 하겠죠. 인목대운서부터 괜찮은 사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화가 상장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설하는 사주가 좋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떤 칠사를 써야 되는 사주예요. 양인이 강해서 칠사를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설화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래도 그럭저럭 성과 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뭘까요? 용신, 배, 기후. 여기서 이제 심해점 선생님도요, 조를 보셨어요. 그럼 결국 금수상관, 희경관과요, 목화상관, 인수를 쓰라라고 하시겠죠. 자, 다음 강의 또 준비해서 뵙겠습니다.